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시니어 투자 전략가입니다. 자, 오늘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언제나처럼 법적 고지에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선 AI라는 어마어마한 기술혁명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저기 중동에서는 진짜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과연 우리는 삼성전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그 본질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불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처, 이른바 안전항구가 되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위험한 신기루에 불과한가? 오늘 제 20년 경험을 전부 녹여낸 이 분석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AI 슈퍼사이클의 역설적인 부분부터 짚어볼 거고요. 곧바로 가장 큰 위협이죠. 전쟁과 비용 문제라는 거시경제의 역풍을 정면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모든 리스크를 잠재울 만한 삼성전자의 핵심 동력, 메모리 가격이 왜 폭등하는지 그 실체를 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파운드리의 그림자까지 분석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제 최종 결론까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거시경제의 역풍부터 시작하죠. 제 투자 철학 중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베어 케이스부터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비로소 진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반도체 칩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칩을 실어 나르는 배, 그리고 그 배가 다니는 길에 있어요. 지금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물류 동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바로 다음 데이터로 보여드리죠. 자, 이 숫자들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를 가볍게 넘어섰고 데이터 센터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알루미늄 가격은 톤당 4,000달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원자재 가격이 좀 올랐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객사들,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 분석 방식인 사고의 연쇄로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지정학적 분쟁이 터집니다. 그럼 곧바로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이 폭등하죠. 이건 고스란히 데이터 센터의 건설, 운영 비용 폭발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AWS 데이터 센터가 직접 드론 공격을 받는 정말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죠. 빅테크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럼 이 압박이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그렇죠. 부품 공급망의 맨 위에 있는 삼성전자에게 메모리 가격 좀 내려달라 하는 강력한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시장의 약세론, 베어 케이스의 핵심 논리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런 거시적인 리스크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훨씬 더 강력한 내부의 힘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세론, 즉 불 케이스의 심장부를 한번 해체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메모리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 AI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AI가 거대한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고속도로 위로 수조대의 차들이 실시간으로 쌩쌩 달리는 추론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도로를 얼마나 넓게 까느냐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교통량을 어떻게 지연 없이 처리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병목 현상은 연산 능력이 아니라 바로 메모리 대역폭, 즉 메모리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2026년 1분기 범용 D램의 가격 상승률 전망치 무려 플러스 95%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에요. AI 시대가 불러온 구조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만들어낸 시장의 패닉 바잉이 반영된 수치라고 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폭등인 거죠.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숫자가 있죠.
차세대 메모리인 HBM4의 예상 단가가 개당 $700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30%나 비싼 가격인데도 엔비디아 같은 큰 손들이 이걸 못 구해서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가 만들어내는 돈의 힘입니다. 자, 이 간단한 수식이 바로 2026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에 달할 거라는 전망의 핵심 근거입니다. 결국 간단한 산수죠. 원가는 안정되어 있는데 제품 가격은 폭등한다.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이익률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건 희망회로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냉정한 예측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리포트가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할 때 그 글자들 사이에 숨어 있는 리스크를 찾아내는 게 진짜 실력이죠. 이제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 바로 파운드리 사업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거인에게나 아킬레스건은 있는 법입니다. 메모리 사업부가 저렇게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삼성전자의 다른 한쪽 축인 파운드리 사업부는 꽤 깊은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폭주하는 강세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가장 큰 내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반드시 주시해야 할 세 가지 숨겨진 리스크입니다. 첫째, 핵심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미국 테일러 공장의 양산이 2027년으로 지연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 둘째, 메모리에서 나오는 50%라는 이 경이로운 이익률이 과연 피크는 아닐까 하는 의문, 즉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반도체에만 열광할 때 소외되고 있는 모바일과 가전, 즉 DX 사업부의 부진이 전체 기업 가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잃지 않는 투자, 즉 웰싱킹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AI 붐이 2000년대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세요. 하지만 이건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막연한 기대감과 투기적인 수요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쏟아붓는 실제 B2B 자본 지출, 그러니까 진짜 돈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아주 명확한 단계적 접근법입니다. 1단계, 관망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거시 리스크와 파운드리 관련 뉴스를 면밀히 추적하는 거죠. 2단계는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소음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럴 때가 우리가 침착하게 물량을 모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목표가 대응. 일단 HSBC가 제시한 30만 원을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거대한 파도에서는 서두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저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강세론과 약세론의 그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서 제가 내린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AI 슈퍼사이클이라는 막을 수 없는 힘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비용 상승이라는 거대한 역풍도 AI 패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들의 이 필사적인 투자 경쟁을 결국 꺾지는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제 결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시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HSBC가 제시한 목표 주가 30만 원. 3월 초 주가 기준으로 56%가 넘는 상승 여력입니다. 펀더멘털의 이 폭발적인 성장을 생각하면 저는 이게 결코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 오늘 제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제대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줬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더 나은 분석을 만드니까요.